연말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4대강 문제 조사 결과를 놓고 여야 입장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야 입장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조혜진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조혜진입니다. 예, 먼저 4대강 사업조사평가위원회 조사 결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예, 비교적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조사하고 또 평가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물론 이제 그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 중에서는 일부 평가 내용이나 또 일부 조사위원들의 견해에 대해서는 동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예. 전체적으로는 수긍이 가는 조사평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예. 당초 결론 이제 조사평가위에서 밝힌 내용의 핵심은 당초 사업 목적이었던 홍수 예방하고 가뭄을 해소하는 데는 효과가 크고 또 수질이 더 나아졌고 특히 보해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 큰 부분의 이슈에 대해서는 입장을 분명하게 정리를 해줘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일각에서는 부작용도 있고 성과도 있다 이런 애매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사업의 당초의 목적에 달성이 됐는데 예. 나머지 일부 누수 현상이라든지 생태공원 일부가 제대로 관리가 안 돼 있어서 다시 복원하는 문제를 고민해 봐야 된다든지 그런 부수적인 지적은 있었습니다. 예, 아까 이제 홍수 예방이라든지 용수 공급, 수질 대책 같은 것은 전반적으로 잘 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그 용수 공급 그러니까 이제 수전 확보가 당초에는 13억 톤 정도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예. 보니까 실제 사용 가능한 물은 1.3억 톤이었다 이런 조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10분의 1 정도 확보한 거잖아요. 확보된 내용하고 사용 가능한 내용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 전체 저수량은 큰 문제가 없지만은 그걸 이용할 수 있는 거는 그 사리강 본류 주변이고 저 지류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되려면은 지류도 그 사리강 본류처럼 정비가 돼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사리강 사업 시작할 때 그것까지 계획이 제시가 되었었는데 예. 지난 정부가 이제 물러나고 난 뒤에 후속적으로 지류 지천에 대한 정비 사업이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류 지천은 여전히 그 홍수 문제 또 가뭄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지류 지천에서 예를 들면 가뭄이 발생했을 때는 본류에서 물을 땡겨서 그쪽으로 퍼올려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도 빨리 마련해야 예. 지류 지천의 홍수 또 가뭄 문제도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후속 또 예산이 더 투입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예. 네, 몇 가지 쟁점을 더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조 원이 투자되면서 이제 계속 강조했던 것이 이제 4대강 사업의 경제성 문제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에 대한 평가가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경제성 문제는 이번 조사 대상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조사에 참여했던 분들은 대부분 다 이제 토목이나 또 수질, 수문 전문가들이었기 때문에 경제성 부분하고 또 이전에 제기가 됐던 그 담합 문제라든지 비자금 조성 문제들 이런 거는 영역이 다른 부분이라 가지고 예를 들면 건설사들의 담합이라든지 비자금 조성 이런 문제는 이번에 조사하기 이전에 이미 감사원이나 국공정위 또 검찰 법원에서 조사도 하고 감사도 하고 또 수사 재판까지 끝난 부분이라서 이번 조사 평가위가 구성될 때 아예 그런 부분은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경제성 부분도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당초 이제 이 4대강 사업을 진행할 때 보호 설치가 소형 4개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이제 실제로는 중대형 16개로 늘었고 그렇다면 이제 어떤 경제성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돈이 투입됐기 때문에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여전히 4대강 사업이 충분히 경제성이 있는 사업이었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그 설계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당초에 소형보 3개가 계획이 됐었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중대형보 16개는 당초부터 계획이 잡혀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18대 국회 4년 동안 내내 환경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있으면서 또 저희 지역인 밀양시 장령군이 낙동강 유역 가운데 가장 길고 또 보도 2개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비교적 일찍부터 자세하게 알고 있는데요. 보호는 일찍부터 그 정도 수준으로 조성이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경제성 같은 경우에도 이런 홍수 예방 또 가뭄 해소 이런 문제 때문에 김대중 정부 때도
대략 한 40여 원이 이 계획이 되어 있다가 집행을 못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예. 또 노무현 정부 때는 그걸 그 2배로 늘려가지고 80여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던 것인데 이명박 정부 때는 22조, 그 DJ 정부 때의 절반, 노무현 정부 때의 4분의 1을 예산을 가지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했고 해마다 이 그 22조 투입에 대한 경제적 성과는 한 해에 그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해마다 그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그게 5년, 10년, 뭐 50년, 100년을 누적하면은 22조 원의 몇십 배를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경제성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경제성 논의되는 이유가 앞으로 이제 들어갈 돈이 더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지 비용이라든지 뭐 수리 비용이라든지 뭐 그런 것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검토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많은데요. 모든 어떤 시설이든지 간에 한번 일반 집도 마찬가지지만은 지어놓고 나면 그 뒤에 당연히 사후에 운영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운영 관리가 없는 시설이란 거는 근본적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당초에 사대강뿐만 아니라 모든 국책 사업의 또 그 시설이나 또 그 기관 기구 이런 걸 만들 때부터 그에 대해서 5년, 10년 또는 100년 주기로 계속 관리해야 하는 것은 기본 계획에 다 들어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사대강 주변의 주민들이 누리는 혜택을 누적적으로 계산하면 훨씬 더 경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죽하면은 김대중 정부 때 40몇 조 원을 투자하고 노무현 정부 때 80여 조 원을 투자해서 이걸 알겠습니다. 하려고 했겠습니까? 의원님 그리고 이제 쟁점 중에 하나가 보해 안전성 문제입니다. 보해에서 균열과 누수 현상이 발견됐다는 것인데 6개 보해에서 물이 샜네요. 근데 우리가 흔히 이제 쉽게 생각하면 콘크리트면은 물이 한 방울도 새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공학적으로 보면은 콘크리트라고 해서 100% 방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은 모세혈관 같은 거는 미세한 경로로 수분이 맺히거나 또 미세균열을 통해서 누수가 생기는 거는 이 보호보다도 훨씬 더 두텁게 시공이 된 대형 댐에서도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고요. 물론 그런 것조차도 정밀 조사를 해서 필요할 때 보완을 해주면 더 좋겠지만은 그런 건 기본적으로 보호의 안정성과는 관계없는 사안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지난 수년 전부터 야당이나 일부 단체에서 그것 때문에 보가 무너진다, 보를 해체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이번에 그것은 과장된 것이다, 선동이다 하는 그런 부분을 바로잡아줬던 데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 국민들 보시기에는 이제 요즘 안전성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를테면 뭐 아쿠아리움에서 물이 조금만 새도 과연 거기 가도 되냐 이런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 보시기에는 안전하다, 문제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 파이핑 효과라고 하면은 조금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부분도 있는데 파이핑 효과에는 훨씬 못 미치는 물비침 현상 또는 일부 미세 그 균열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거기 때문에 안전성과는 아무 관계가 없고 그거는 조사위원회에서 분명하게 해줬고요. 파이핑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조그마한 구멍이 새가지고 그 물 구멍이 뭐 직경이 뭐 5m가 되고 10m가 되고 뭐 50m가 돼가지고 보 전체를 그 거대한 보를 잡아뜨릴 정도가 되려면은 그 1cm, 2cm 되는 조그만 그 물구멍이 몇 메타로 커질 때까지 정부가 손 놓고 가만 놔둔다는 걸 전제를 했을 때 보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렇게 두는 정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안정성에는 아무 관계 없다는 것은 물론 이제 조금이라도 방심하거나 또 그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건 분명하지만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관계 없는 걸 너무 과장해서 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4대강 문제에서 좀 문제가 되는 것이 녹조 문제입니다. 또 수질이 굉장히 악화됐다는 것인데 그리고 보가 설치돼서 이제 유속이 느려져 가지고 오히려 또 수질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만. 조사위원회에서 그 결론은 전체적으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수질은 좋아졌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낙동강 상류 지역, 그러니까 4대강 전체는 수질이 다 좋아졌는데 낙동강에서 상류 지역에서는 일부 수질이 안 좋아졌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조사를 해봐야죠. 상류에서 오염원들이 그대로 걸러지지 않고 그 4대강 낙동강으로 그대로 배출이 됐다면은 그거는 이제 잡아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야 되고 일부 녹조에 대해서는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 그것도 그대로 또 이제 처방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이 사업 때문에 수질이 좋아졌다고 결론을 내려줬습니다. 뭐 영산강 문제도 있고요, 사실 낙동강 상류 문제도 있고 수질이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오면서 야당에서는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필요하면 나와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4대강 사업은 그 사업 당시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국회 환노위에 4년 내내 있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봤는데요. 예. 야당과 환경단체들이 정말 살벌하게 감시하는 속에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됐고 그 사업하는 중에도 국토부나 감사원이나 국회로부터 지속적으로 감사를 받으면서 또 그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해결해 가면서 시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 이 4대강이 완공되고 난 이후에도 또 수많은 조사와 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더 이상 끝없는 논란으로 국력을 낭비할 수가 없기 때문에 4대강 사업과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들 또 찬성도 반대도 의견이 아닌 그런 중립적인 전문가들로 조사위를 구성해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끝내자 해가지고 예. 1년 4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무려 240 몇 회나 현장 조사를 해서 내린 결론인데 그것도 안 받아들이고 자기들이 원하는 결론 나올 때까지 계속 조사하자고 하면 그런 억지는 저는 이제 더 이상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 보고서를 보셨습니까?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는 알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야당 주장대로 국조가 열리더라도 국정조사 하더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석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나요? 저는 국조가 안 열릴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새누리당 조혜진 의원이었습니다.